여자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예쁘시네. 뭐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그런데 평소에 진짜 막 옷도 추울 때 남자친구를 위해서 벗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그래요? 저는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저보다는 힘이 세겠지만 그 사람을 덜 힘들게 네.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가방 들어주고 네. 나보다도 그 사람이 덜 쳤으면 해서 옷 벗어주고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했었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본인이 지금 남자친구 없다 하더라도 왜 그런 커플만 보면 초를 치려고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생각하시는데 남자 여자 사이 이성 간에는 진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같이 관계를 지속한다는 이유가 그 중에 한 사람은 말은 안 했지만 누구를 좋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가능성은 있지만 네.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아, 본인은 남사친이 전혀 없나요? 네, 저는 없어요. 지금도 없었고 예전에도 없었고.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들은 뭐 어떻게 보여요? 본인 눈에는? 아, 제가 몇 명 만나봤는데 어. 엄청 이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안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에 거울이 저보다 이쁘니까. 네? 혹시나 남자친구한테 막 그냥 여우 같은 웃음으로 다가갈까 봐. 여우 같은 웃음으로 다가갈까 봐. 남자친구를 못 믿는 게 네. 제가 더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은 저뿐 아니라 다른 여사친한테도 잘하니까 네 엄청 문제예요, 다정하게 이게.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지인의 강의를 같이 들으러 갔었는데 같이 왔던 그 여사친분께서 밥 먹자고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했는데 저는 서해받은 느낌이고 막 고기도 막 구워주고 그때 저는 컨디션이 고기를 안 구워줬어? 그건 네. 사랑이야. 그거는 남자친구 잘못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요?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이제 제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 사과하는 건 중요해요. 그렇죠. 사과 분명히 했죠. 예, 사과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제3자의 시점에서 본인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잖아요. 큰 말이 없어요. 이거 제가 불안한 게 SNS를 제가 없는 SNS를 하거든요. 제가 안 왔는데 남자친구를 왜 굳이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할 시간에 저한테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네, 치더라도 모든 커플이 그렇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다 체크하고 보진 않거든요. 그럼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숨길 게 없는데 왜 번호를 안 알려주고 서로 공유를 안 하는지. 그게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나는 이게 사랑은 너무 힘들지 않아? 나처럼 그만둬.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자,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냥 솔직하게 남자, 여자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번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맞네. 오. 연인이면 3, 2, 1. 그만. 지금 200명 중에서 123명은 뭐 남사친, 여사친 있을 수 있다. 안 77년 누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누르신 분. 성별을 좀 볼 수 있게 안 누르신 분 하나 둘 셋. 손만 들어주세요. 안 누르신 분. 안 누르신 분. 여자분이 의외로 많아. 어, 겨자색 어때? 겨자색 너무 좋다. 커플. 여자친구 때문에 누르셨나 아니면 본인 생각이신가요? 전 제 생각입니다. 안 누르신 거. 보통 서로 좀 관계가 이어지는 게 어느 정도 한 명이 마음에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저도 그런 식으로 연인을 만났고 네. 두 사람 핸드폰 비밀번호 공유해요? 아,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하는 겁니까? 네, 딱히 보지 않아도 의심을 안 해서 의심을 안 해서. 그러면 그 정말 오해할 만한 게 아닌데도 혹시 오해를 한 적이 있었나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자신의 그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는데 제가 상황을 알다 보니까
좀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났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다른 여자를 위해서 울었다고. 이렇게 학생 아니야 학생. 아, 이게 뭐야? 이건 심했다. 잠깐만요. 학생인 걸 알고 있었죠 여자친구는? 학생이고요, 10대예요, 10대. 되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오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갖고 싶어요. 온전히 나만을 위한 감정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중국에서 오래 있다가 오셨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다 여기 같이 있어요? 아, 제가 사실 어릴 때 중국에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갔는데 예, 부모님 없이 홀로 있었거든요. 아, 오랫동안? 네, 그때 그 마음을 터놓은 친구가 없었어요. 네, 항상 이렇게 닫고 살았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제가 한국말이 많이 서툴러서 주위에서도 막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말투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더 마음을 다친 것도 있고 남자친구 앞에서는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을 의지가 됐군요. 네. 예. 근데 마음을- 남자친구가 다만 남자친구가 아니라 지금 가족이자 친구이자 그러네. 오빠이자 동료이자 모든 네, 것이 그게 다 되어주는 많이 의지가 돼서.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있었던 게 남자친구가 같은 학교의 젊은 그 선생님하고 이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저랑 사귀었을 때 그 선생님 등에 터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거는 그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예요. 직장 동료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이직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다. 여기서 계속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혹시 그 선생님 때문에 못 그만두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들어서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여자친구 볼 땐 남자친구가 그냥 남봉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불안해요. 근데 그 선생님을 왜 의심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분이 진짜 엄청 예쁘고 몸매도 좋으셔가지고. 본인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래서 어렵게 조심스럽게 그 남자친구의 여사친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자, 한 자리에 모셨단 말이에요? 예. 약간 어색한 기류가 좀 흐르고 있는데. 어떤 사이신지? 아, 네, 저는 주영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그 문제 직장 동료고요. 이럴 수가. 네, 직장 동료고요. 기억이 나세요? 그 등을 왜 쓰담쓰담한 거예요? 아니면 체했던 거예요? 왜? 기억이 나요? 아,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오늘 들어서 전혀 몰랐어요. 몰랐던 방금 거야. 들은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두 분이 사귀신다고 소문이 났다고 했는데 정말 아무 감정이 없는 사이예요? 네, 일단 소문이 났다는 거를 저는 전혀 몰랐고요. 제가 조금 더 먼저 들어와서 그 선생님이 겪는 어떤 그런 갈등들이 제 눈에는 좀 보여서 공감하면서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제발. 여자친구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안심이 돼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오빠인데 왜 우리 오빠를,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 안심이 돼? 네. 이런 게 그래요? 그러면 이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리겠는데. 아니, 증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자로 안 본다고. 인기는 많아요, 학교에서? 알겠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영이의 전 직장 동료. 아는 저는 전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작가들이 실수했어. 저를 두 번이나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 직장 동료. 오늘 쭉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여자친구 입장도 되게 이해가 좀 가는 편이기도 해요. 아, 왜요? 주영 선생님 좀 못 믿어온 면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저랑 친해지게 된 것도 보통 남자들은 하지 않는 인사를 많이 좀 했거든요. 어떤 인사요? 안녕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뒤로 인사. 앞머리 잘랐네? 눈화장 바뀌었네? 뭐 이런. 세심한 거구나. 네, 되게 세심하고 앞머리 잘랐네? 눈화장 바뀌었네? 뭐 이런. 세심한 거구나. 네, 되게 세심하고.
세심한 거구나. 네, 되게 세심한 거. 안 되지. 아니 그러면은 여자친구는 오늘 나온 이 여사친들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굳이 그거를 만나러 가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저랑 같이 있을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게 그러면은 뭐 직장 동료가 정말 예쁘고 괜찮고 하면은 남자친구가 그 사람한테 갈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둘이 네, 몰래 따로 혹시. 만날까 봐? 네. 아까 예쁜 여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깃집에서 제가 고기를 먹고 있었거든요. 고기를 먹다가 이렇게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기를 먹다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지나갔나 봐요. 근데 고개 들지 마. 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예쁜 여자를 보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내가 마침 고개를 들었는데 왜 고개를 들었어 그러면? 길거리를 가다가 이 커플이 이제 포옹을 하고 있었어요. 왜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손을 탁 놓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예쁜데 너무 집중해서 봤대요, 제가. 너가 생각하기에 만약 예쁘지 않은 여자면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아 예쁘지 않은 여자면 괜찮다고요? 네, 괜찮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좀 자존감이 낮아 보인다.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맞아.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이쁘다고 생각 안 해요. 어렸을 때 막 제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막 운 적이 많았고, 네, 심지어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못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네.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외모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 외모도 외모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매력이라는 건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뭐든지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너무 바보 같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남자들이 예쁘면 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저 얼굴이 비대칭이라고. 중국에선 그랬는데 비대칭이라고요? 저도 비대칭이에요. 저 짱눈에 코 위고 입술 틀어졌는데요? 아니요, 저 지금 제 얼굴만 봐도 진짜 보기도 싫고 그래요. 누구 얼굴을요? 제가 저 나오는- 화면에. 직접 자결. 저는 조금 알아요. 제가 자존감이 낮다는 거 엄청.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자존감이 없을 이유도 없는 게 솔직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 떨어져서 정말 지금까지 잘 견디면서 잘 살아왔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척해 가면서 정말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아니. 지영이 언니가 얘기한 거 질문한 거 답해볼래요? 지금도 충분히 긍지를 가져도 된다고.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누구나 상황이 그렇게 할 수 되면 있지 않아요? 본인은 남자친구를 만날 때 외모를 본 거예요?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본 거예요? 당연히 외모는 처음에 생각 안 했고 그냥 네. 외모는 1도 없었어. 외모는 1도 없었구나. 그래요. 네. 당연히 외모는 없었어. 제가 알고 나니까 엄청 따뜻하고 따뜻한 네, 사람이다. 성숙하고 솔직하고 엄청 딱 제가 생각하던 얼굴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던 내면 정신 세계의 이상형이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남자친구가 누구보다 솔직하고 따뜻하고 배려감 있고 그런 남자인데 이런 여자친구를 선택했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매일 보겠어요? 결국은 저분에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은 이분 하나네요. 뭐라고 좀 솔직한 그래.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TV에서 연예인들을 보다가 제가 예뻐, 내가 예뻐 이렇게 하면은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한 말이 아니고 정말로 너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어떤 연예인이 있어도 그 연예인이 더 예쁘다고 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를 왜 못 믿어?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뭐 예뻐서 아니면은 뭐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이랬으면은 어떻게 너 고쳐라, 너 병이다 이러면서 같이 고치려고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아무리 감정적으로 힘들 때라도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빠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나도 오빠를 많이 사랑하고 여자 사람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뭐라 안 할게. 많이 발전했다. 많이 발전한 거예요. 같이 가면 되지. 고민이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믿어보고 남자친구를 더 믿어봐요.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조금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1. 자, 과연 몇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끝자리 5. 자, 100표 넘어갔나요? 오, 자, 165면은 이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나만 말아봐. 103. 제목은 저희는 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배울 게 참 많은데요. 대표님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내일 다들 몇 시에 출근하지? 내일은 공휴일이라 수영 수업이 없는데요. 수업 없으면 출근을 안 해? 수업이 있든 없든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지. 저희 대표님은 365일 쉬는 법이 없는 일 중독자입니다. 문제는 저희한테도 자꾸 그 길을 강요하신다는 건데요. 마 팀장, 아까 부탁한 일 다 됐어? 아직 오늘 할 일이 많았었어요. 오늘 너무 정신없었지? 그럼 얼른 퇴근하고 오늘 밤에 하면 되겠다, 그지? 오늘 밤에 하면 되겠다, 그지? 저녁이 있는 삶, 전 그런 건 꿈도 못 꾸고요. 대표님,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좀... 뭐? 아픈 것도 죄라는 거 몰라? 안 돼! 뭐 쉬겠다고? 쉬는 것도 죄야, 죄! 대표님 앞에만 서면 저희는 모두 죄인이 됩니다. 제발 대표님 좀 말려주세요. 씨 어때요? 이런 직장 상사가 이런 분이 있으면.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퇴사해야죠. 고민하지 말고 퇴사를 해야 돼. 이 사장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퇴사하셨군요. 그래서 퇴사하셨군요. 이렇게 퇴사도 안 해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자, 직장 상사 때문에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고민의 주인공 나오세요. 잠깐 봤는데 수영장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벤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어린이 수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35살. 우리 집 근처인데요? 그래요? 마법입니다. 궁금해서. 네. 저는 이제 용인 어린이 수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인 어디? 저기요. 저 사모님. 소개 좀 듣게요. 네. 35살 마우람이라고 합니다. 마우람 씨. 수영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정확히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지금 갈수록 쉬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지금 좀 일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가지고 좀 힘들어서 고민이 돼서 나와요. 거기서 강사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책이 뭐예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팀장인데. 팀장을 맡고 있고. 네, 팀장 같은 경우는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시 출근해서 10시 퇴근. 토요일 날 9시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오후 3시까지? 정시 퇴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뒤에 네. 원래 정해져 있지만 그 뒤에 계속 다른 일을 하시는구나. 네네. 제가 이제 수영 강습 일을 하면은 하루에 4타임에서 5타임 정도 네네. 들어가는데
어린이 수영장 특성상 아이들 씻기고 로션 발라주고 머리 말려주고 옷 입는 거 확인하고 직원들 또 이제 관리도 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웹툰이랑 아이들을 땡튀고 많이 본다. 너튜브 많이 보니까 네, 그쪽에 홍보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그럼 네가 하면 좋겠다. 괜한 소리를 하셨네. 아이디어를 냈더니 그럼 네가 하고. 그래서 제가 스토리 콘티라든지 그것도 제가 다 짜서 업체한테 넘기면 받아서 컨펌하고 또 하고 못하면 집에 갖고 와서 이제 막 새벽 3시, 막 길게 새벽 5시까지 작업하고 그 다음에도 뭐죠? 그 다음 날 때까지 일하고 또 한 번은 제가 회식 때 춤을 췄는데 대표님이 그걸 보시고 외부 홍보 나갈 때 인형 탈 쓰고 춤춰라. 네, 그래서 그 회사는 뭘 잘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죽은 듯이 있어요. 네, 지금 회의 시간 때 관리직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 그거 하면 말을 아껴요. 그래 그거 너 해. 담당자가 돼버리니까 말을 아껴요.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사무실 출근하. 저기 몇 시에요? 이제 제 일이 없는 토요일. 토요일 날이야. 토요일 날에 저게. 제 일이 없을 때예요? 친구들 하는 거 보고 얘기를 해봐요. 공부 영상 나레이션 연습을 하고 있고. 네. 케어 좀 또 도와달라면 다른 거야. 네. 더빙하다가 나레이션 하다가. 저렇게 애들. 저렇게 애들 다 말려줘야 돼, 닦아주고. 좋다. 또 수업 들어가시고. 크네, 수영장이. 수업 끝났어요, 첫 수업. 이제 또 말려주고, 케어해주고. 나레이션 연습도 하고. 쉬는 시간이 아예 없네요. 수업 들어갈 시간.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네요. 와, 두 번째 수업. 아까 그 화면 아니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도시락 먹을 시간이 없었어. 식사를 못 하셨구나. 또 열심히 한다, 또 춤추는 거 봐. 처음인데 제가 잘하네요. 혼자 집에서 저렇게. 아니, 이게 제일 안 바쁜 토요일. 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일과인 거예요, 이게. 저게 안 바쁜 거구나. 네, 저게 안 바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과로 때문에 몸에 염증 수치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서 그렇지, 병원에서는 이제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관리직이 그런 게 어디냐. 인수인계 다 끝내고 나서 쉬어라. 그래서 2주 정도 더 일을 하고 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표님이 안 쉬어요. 대표님은 안 아파요? 대표님도 아픈데 안 쉬어요. 여름에 열이 막 진짜 38도, 39도 막 몸살 되게 심하게 해서 나 오늘 몸이 너무 춥다 하시면서 겨울용 파카 되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한여름에? 그걸 입고 오세요. 오시고 대단하다. 네, 그걸 오시고 수영장 다 보시고 다 퇴근하고 그때 퇴근하세요. 약간 좀 대표님들 일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신가 봐요. 산들 씨처럼 말이에요. 예. 엄청 일 중독이에요. 정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일 중독인데 워커홀릭이구나. 지금도 투잡, 쓰리잡을 기본으로 하세요. 아니, 대표 업무 하시는 거 말고 대표하고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강습도 하시고 다른 수영장이어서? 네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대표님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렇죠, 거. 워라벨.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님이 딱 들으시더니 무슨 워라벨이야. 워워벨. 일과 일 사이의 밸런스를 찾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워워벨. 진짜 너무 힘들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게 안 와닿으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워워벨 대표님.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팀장님이 다크가 상당히 심하시고요. 직원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고민이라고 나왔는데 이해는 좀 되세요? 저는 크게 뭐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고. 더 시켜야겠다, 이거. 근데 오늘 여기는 왜 어떤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뭐 워라벨이다 뭐 이러면서 일 열심히 안 하고 자기 삶을 많이 찾는 것 같아서 그런데 좀 할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워워벨. 워워벨. 뭐 일이 본업이 있고 또 투잡이 있는데
본업에도 충실하면서 투잡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 워워구나. 일요일은 왜 나와요?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월요병을 극복하려면은 일요일 날 이렇게 회사 잠깐 나가가지고 월요병이 극복된다고 해서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이제 출근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걱정되고 막 수영장에 불날 것 같고 고민이 좀 많이 돼서. 수영장에 불이 나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 대표로서 하는 건 상관은 없어요. 응. 근데 직원들까지 그렇게 요구를 한다니까 좀 직원들이 벅차지 않을까요? 사장님처럼 하는 건? 직원들은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슨 의식이요? 주인의식을 주인이 아닌데 무슨 주인의식을. 근데 월급은 어느 정도 받아요? 돈은 솔직히 문제가 없어요. 아, 돈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돈은 솔직히 문제가 없어요. 아, 돈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제가 8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8년 사귄 여자친구. 네, 근데 웬만해서는 모든 거를 다 이해해줘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걸 한번 들으면서. 같이 함께 고통받는 직원이 오늘 나오셨죠? 네. 대표님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 우리 부원장님? 네, 많이 힘듭니다. 한 3달 전에 몸살이 너무 심해서 좀 쉬고 싶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아프면 회사에 와서 쉬어라. 회사가 너의 집이다. 그런 정신력과 마음가짐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냐. 그래서 회사에 와서 일했던 기억이 있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다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오세요, 계속요. 지금 학원으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 같은 거 다 일일이 전화해서 체크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라. 그렇구나. 하루는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대표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휴가를 줄게. 그냥 푹 쉬어. 계속 쉬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쉬어, 계속. 남성진 씨인데? 약간 비꼬는 게 그잖아요. 스타일인데요? 좀 우리 그 CF도 많이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항상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산다. 그렇게 좀 힘들면 약간 그런 경험 좀 있으세요? 사직서까지 품고 산 정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은 없어요? 네네. 우리 작가님이랑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했다던데. 많이 지금 귀에 눌려 계신 것 같아,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관두고 싶다는 마음도 든 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희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한 15년 정도 함께 지낸 형동생 사이인데 회사 내에서는 대표로서는 굉장히 함께하기 어렵긴 한데 또 밖에서는 굉장히 따뜻하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사업상의 동료 이상의 굉장히 끈끈한 우정이 있어요. 이런 우정 상태에서의 지나친 일을 강요받는다면 그만두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눈치가 약간 보이긴 해요, 솔직히. 약간 보입니다. 그냥 오랫동안 지냈던 형이라. 그럴 수 있어. 마음 편하게 좀 오늘 직원들이 해도 뒤탈이 없는 거죠? 네, 그럼요. 직원들 얼굴 한번 봐주시죠.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빼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플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용납이 안 되나요? 자기 관리도 업무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일 끝나고 집에서 쉬고 나오고 하면 아플 일이 없는데 일 끝나고 친구를 만난다거나 여자친구랑 어디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 꼭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거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럼 친구들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그럼 대표님은 체력 관리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습진이 생겨서 좀 피부과에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안 나서니까 피부과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내성이 생겼구나. 스테로이드 내성이 생기니까. 진짜 직원들이 할 말 없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까지 나오시고. 들어갈 구멍이 약간 진짜 직업병이잖아요, 사실. 옆에 직원분은 아까 친동생이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일 제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중간에서 제가 중재를 좀 하고자 대표님 이래이래해서 저희 직원들이 힘들어하니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물으면 너네 근무 몇 시간에? 그러면 저희 한 10시간 정도 근무합니다라고 하면 저희 대표님은 16시간씩 하루에 평균적으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야 너네가 힘들면 나는 죽었어야 돼라고만 이제 답변이 와서 열심히 일한다는 말은 못 해주시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러니까 안 돼라는 지적만 하는구나. 지적만 하시니까 열심히 해놓고도 저 딴에는 조금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아까부터 걱정이었던 건 뭐냐면 가족들과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주십니까? 주말에는 같이 아이들하고 놀아주려고 하는데 50분 수업하면은 5분 정도 놀아주거든요. 5분 정도 놀아주면은 막 집에 보내야 될 것 같고 좀 그래가지고 많이는 못 놀아요. 아, 그게 몸에 배서. 아, 5분밖에 안 놀아주면 삼촌인데. 아무리 사실을 알수 그래도 일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하시죠. 전 순서가 이제 일이 먼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족이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님의 사모님이 제일 고민일 것 같아요. 생각이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16시간을 일하는데 너희들은 이런 10시간? 논리로 따지면은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그럼 효율적이지 않은 일 같으면은 뭔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저 어린 수영장 자체가 쉬는 날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휴일 날은 거의 쉬고 일요일 날은 항상 쉬고 28일까지 근무하고 3일 또 쉬거든요. 관리자들 돌아가면서 하루씩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하면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은 일이 평소에 많잖아요. 지부를 가지고 와요. 그게 좀 힘든 거죠. 5분짜리 영상을 만들면 나레이션을 계속 집어넣으면 그것만 해도 거의 하루를 잡아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쉬는 시간을 좀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좀 제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쉬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직원들 바람을 오늘 들으셨잖아요. 네네. 네, 지금 어때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좀 생기셨어요? 직원들이 되게 삶이 많이 여유롭고 그런 직원들보다는 좀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놀러 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돈을 좀 많이 모으고 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좀 채찍질 하듯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장님께 그것만 딱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백태환 선수가 50m를 할 때 이게 다르잖아요. 힘 조절이, 그죠? 네. 그리고 1500m 할 때에 또 에너지를 쓰는 게 용량이 다르잖아요. 네. 사장님은 장거리로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 사장님의 시스템은 50m 갈 것 같이 한단 말이죠. 이걸로 1500m를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쉼도 있어야 되고 휴식도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은 지금은 50m의 에너지만은 가지고 이걸 쭉 가라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니들도 해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제 얘기는.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습진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쉬고 나서야 더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원들한테도 쉬지 않고 계속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제발 영재 언니 말 다 이해했다고 한 말씀만 해주면 안 돼요? 대표님,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좀 들어볼까요? 뭐 대화를 나누면서 좀 깨달은 것도 많이 있고 노력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칭찬을 잘 못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직원들 다 포함해서 항상 고마워요. 네. 선들부터. 예, 모든 사람들이 대표님과 똑같진 않잖아요. 약간의 휴식과 약간의 칭찬과 그런 걸 좀 섞어 가시면서 어떻게 재충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1.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100표 넘어갔나요? 170이 나와 1등인데요. 자, 몇 표가? 아유, 104.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내가 만만한 이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고민 응원 상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